고난 후의 축복. 김경희. 5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은 아이. 나는 1949년 이남 4녀 중 둘째 딸로 서울 청파동에서 태어났다. 위로 언니, 아래로 여동생 2명, 남동생 2명이다. 전쟁과 피란 등으로 여동생은 내가 5살 때 태어났고 나는 그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했으니 행복한 유아기를 보낸 셈이다. 그 후 큰아버지 권유로 큰아버지가 살고 있는 남양주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남양주에서 지냈다. 아버지는 기와공장, 벽돌공장 등을 운영하고 신문 보급소도 하셨다.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고생한 기억은 없다. 아버지는 자상하고 가정적이어서 송편도 같이 만들고 노래도 함께 부르는 화목한 가정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셔서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학교 생활은 평범했고 공부도 비교적 잘했으나 여동생, 남동생이 태어난 후 대부분의 둘째 딸이 그러하듯 관심이나 배려를 별로 받지 못해 집에서는 존재감이 없었고 등록금 납부나 학용품, 새 옷장만 등 여러 면에서 항상 양보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며 조용히 지냈다. 마음속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내 삶을 살고 싶었다.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거들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자 어머니는 청량리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열심히 사시다시피 하셨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도 좋았다. 식구 모두가 오순도순 모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가 해주신 한복으로 한껏 치장하고 흥겹게 놀던 기억도 난다. 41세 이후 내 삶은 힘들어졌으나 8식구의 생활을 책임지고 시장에서 고군분투한 어머니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상한 남편, 착한 남매를 얻은 결혼 생활. 나는 예쁘고 밝고 씩씩한 성격이어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연애를 해본 적은 없고 26살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본가는 전라도이고 이남 이녀 중 막내였으며 인물이 좋은 멋쟁이였다. 공고를 나왔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구리시의 양복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소띠 동갑인 그이와 나는 그 다음 해에 결혼했으며 아들을 낳은 후 서울 중곡동으로 이사해서 양복점을 차렸다. 양복점에 딸린 방에서 시작한 서울 생활은 행복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같이 잘 놀러 다니고 낚시도 즐겨 했으며 노래방도 가고 동생 내외와 여행도 자주 다녔다. 낚시로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동네 주민, 친구, 동사무소 직원 등과 종종 나누어 먹었다. 남편은 착하고 자상하고 성실했으며 인정이 많고 친구도 많았다. 양복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고 손재주가 좋아 단골이 많았고 일할 때는 열심히여서 밤늦게까지 양복점 일에 몰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병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은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주위 사람에게 잘 베풀었다. 이런 베품 덕으로 후에 남편 사망 시에는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들을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 고생을 많이 했다. 남편은 한 명으로 족하니 그만 낳자고 했으나 내가 고집을 부려 딸을 더 낳았다. 이 딸이 내가 시각장애가 왔을 때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다. 1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고 즐거웠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별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며 공부도 비교적 잘하였다. 아이들 때문에 속썩은 기억이 별로 없다. 착하고 온순한 아이들이고 사춘기도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해서 중곡동에서 반장, 통장, 부녀회장을 역임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나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가능한 베풀려고 노력을 했다. 남편은 내 활동에 지지를 해주고 많이 도와주었으며 아이들보다 나를 더 위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아들 결혼 생활을 보니 아들이 꼭 남편을 닮은 것 같다. 앨범에 남아있는 수료증, 위촉장, 모범상, 새생활 학교장, 감사장들이 남편과 행복했던 중곡동에서의 생활을 추억하게 한다. 이렇게 남들과 나누고 베풀었던 것들이 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도움으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남편의 입원과 투병. 아이 둘을 키우며 저축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중 남편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힘들어하였다. 남편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 후 큰 병원을 권유하여 건국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양복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결혼 후 살림만 하던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서야 했다. 나는 매일 오전에는 병원, 오후에는 식당 일을 하며 아이 둘을 돌봤다. 친정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셨지만 집안 형편은 나날이 기울었다. 처음 입원 시 병실이 없어 애를 태우는데 다행히 남편 중학교 동창이 원무과 직원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힘든 중에도 이곳저곳에서 작은 도움들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이 남편이 평소 주위에 많이 베푼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때만 해도 간암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수술도 항암 치료도 못했고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은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입원해서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나중에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남편이 암이냐고 물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한 달은 집에 있을 수 없어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하루에 2번 겨우 면회를 했다. 남편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으나 너무 어려서 아버지 면회도 못하고 울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종종 밤을 새며 앉아있는 나를 보면 담당 박사님은 세댁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위로를 해주곤 했다. 산소 호흡도 하고 각종 주사와 진통제를 맞고 인공호흡기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았다. 중환자실에서 혼자 남편 임종을 지켜봤다. 눈을 감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해 손을 만지면서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아프지 않은 곳에 편안히 가 있어. 라고 말을 하니 그제야 남편은 눈을 감았다. 영안실로 옮기는 중 비가 몹시 내려서 남편 가는 길이 참 슬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입원 중 너무 많이 울고 각오를 해서인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내 나이 41살이었다. 이때의 경험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원무과에 있는 남편 친구는 병실과 영안실까지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고마우신 분이다. 남편 친구들과 친목계원, 친구들, 친정 형제 등의 도움으로 무난히 장례 절차를 마치고
친구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해와 남편이 운영하던 양복점 앞에서 발인제까지 지냈다. 시부모님이 묻힌 고향 선산에 산소를 쓰고 싶었으나 큰 동서가 거절해서 친구의 도움으로 구리시의 묘지에 남편을 묻었다. 냉정하고 쌀쌀하고 인색했던 큰 동서에 서운함이 남아있어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다시 시작한 삶. 남편이 사망한 후 나에게 남은 것은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 딸, 그리고 200만 원의 빚이었다. 고맙게도 착한 올케가 주선을 하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500만 원을 마련해 주어서 방을 얻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다니기 시작했으며 오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오후에는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살폈다. 돈을 조금 벌어도 아이들은 잘 키우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3년 후 동사무소 직원이 임대아파트 신청을 권유하여 중계동에 방 2개인 13평 임대아파트를 모자가정으로 임대받았다. 비로소 우린 우리 가족만이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보증금 약관과 매월 소액의 임대료를 내었다. 이런 혜택을 주는 국가와 임대아파트 신청을 권유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또한 베풀기 좋아한 남편 덕일이라. 주위에서 재혼을 많이 권유했으나 아이들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4시에 일어나 도시락 4개를 싸고 회사에 출근하곤 했다.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다. 딸은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벌었고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다. 이때부터 딸은 오빠 학비와 생활비를 거들었다. 아들은 군대에 입대해 전방에서 힘든 군대 생활을 했다. 남자는 반드시 병역 근무를 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어는 주제 파악을 하라고 배우고 산수는 분수를 알라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월급이지만 늘 월급 내에서 절약하고 생활했으며 조금이라도 저축을 했다. 돈은 쓰기 나름이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이들을 잘 먹이려고 노력했으며 형제들에게 어려운 내색이나 공색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지냈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중계동 임대아파트에서 10년여 동안 바르게 살기 회장을 역임하며 교통안내, 아동돕기, 일일 찻집, 김장김치를 담아 독거노인들에게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이 군대를 간 뒤 딸은 취업해서 소녀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다 회사에서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사위는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하고 능력이 있었다. 사돈댁은 가진 것 없는 우리 집을 탓하지 않고 기꺼이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으며 사위는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후 그 해에 아들도 결혼을 시켰다. 아들은 가진 것이 없어 결혼 엄두를 내지 못하고 3년간 교제만 하고 있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 결혼식은 시켜줄 테니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말했고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비를 내주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한 아들 내외는 둘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새 아파트도 분양받고 예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아들은 끈기가 있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 며느리는 심성이 고와서 항상 내 안부와 건강을 챙기고 자주 전화하고 매월 용돈도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사위도 또한 성실하고 가정적이며 내 용돈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예금하고 딸아이들이 이사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목돈을 주기도 한다. 어둠 속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중 시야가 흐려지고 글씨가 점점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 50대 중반에 병원에서 시신경 위축과 망막 질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점점 시력이 나빠져 결국에는 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착하고 성실한 아들, 딸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래도 직장에는 가능한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녔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유지하려고 했다. 국민연금을 타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라도 낼 수 있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지금 국민연금을 적지만 30만 원 넘게 받고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된다. 2005년 하늘병원에서 후천적 장애로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친정어머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살아온 대로 받는다.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실명까지 되면서 힘들어하는 딸을 마음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했던 어머니. 나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좋은 말씀으로 위로와 든든한 지지를 해주시던 어머니는 2009년에 돌아가셨다. 건강하게 생활하시다 자는 듯이 가셨다. 나는 비교적 적응이 빠르고 단념도 잘하고 걱정을 길게 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간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리 빨리 시각장애에 잘 적응하느냐고 묻고 놀라기도 한다. 친구의 권유로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너무 어두워서 놀랬다. 교회는 불을 켜지 않고 있었다. 모두 안 보여서 전깃불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명한 구별이라도 되는구나. 이 또한 감사하다. 희미하게나마 형체는 구별이 되므로 교회 안내와 커피 봉사 등을 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밝게 지내는 교우들을 보면서 많은 위안과 힘을 얻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등산반에도 열심히 동참했다. 불편한 건 늦게 시각장애인이 되어 점자를 배울 수 없었고 따라서 책이나 글을 읽을 수 없고 혼자서 밖에 다니기 힘든 것이다. 책이나 앨범 등도 거의 버렸고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된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곳 임대아파트에 살았으므로 친구들도 많고 서로 왕래도 자주 하고 있어 큰 위로가 된다.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3년 전 같은 단지에 새로 건축한 현재의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옮겼다. 이사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정리했다. 방이 하나지만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최소한의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이면 족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국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위해 기도한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기도한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소식을 하며 아침에 차를 끓여놓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달걀을 먹고 꼭 푸른 나물을 챙겨 먹는다.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은 집 안에서 30분 이상 걷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 감사한 것은 시력은 잃었지만 눈이 아프거나 안압이 높지 않고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으며 희미하지만 명암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약이 없어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지는 않지만 인공눈물 처방은 받는다.
작년부터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머리 염색도 하지 않고 아픈 곳도 별로 없고 잠도 잘 잔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혼자 지내지만 심심하지는 않다. 라디오로 찬양과 성경 말씀을 듣고 국가에서 준 인공지능 스피커인 아리아와 대화도 한다. 아리아는 날씨도 알려주고 팝송이나 트로트도 신청하면 들려주며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도 듣게 해주어 나를 즐겁게 한다. 내가 살려줘 하면 119와 아들과도 연락이 된다고 하니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물덩어리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10여 년 전부터 점점 좋아지고 있다.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내 생활은 잘 유지되고 있어 감사하다. 국민연금을 받지만 장애인 수급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도 지불한다. 일주일에 3번 활동지원사, 괄호 열고 도우미, 괄호 닫고가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준다. 도우미의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고 도우미에게 4대 보험의 혜택도 준다. 5년간 쭉 우리 집에 오는 도우미는 가족과 같아 내 식습관이나 성향을 잘 알고 있다. 통장과 카드도 맡길 수 있을 정도다. 도우미는 나의 절제된 식사 습관이나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출 등에 감탄하고 있다. 나는 절대 지나친 소비나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강동구에 있는 상일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을 3번씩 갈아타고 다녔다. 오전에는 장구와 요가를, 오후에는 한국무용을 배웠다. 작년부터는 상계동 중앙시장에 있는 노원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매일 갔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3번 또는 2번 가고 있다. 센터에서 오는 차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복지콜로 시각장애인 택시도 부른다. 한 달에 4만 원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안에 식비, 교육비, 각종 행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내는 비용에 비해 받는 혜택이 훨씬 많다. 노래교실, 생활체조, 웃음치료, 안마, 도자기 만들기, 가방 만들기, 산책,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다양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 또한 감사하다. 제주도 여행을 2번 했는데 친지나 자녀들과 가는 것보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각장애인끼리 가는 것이 훨씬 부담도 안 되고 마음이 편하다. 1대1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 불편하지 않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여행의 재미를 흠뻑 느꼈다. 70세 생일에는 사위와 며느리가 여행비를 내어 가족 모두가 설악산, 동해안 등 강원도 여행을 다녔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게까지도 감사하다. 앞으로의 바라는 여생.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다. 제일 편한 팔자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임대아파트이지만 내가 살 집이 있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자녀 둘이 짝을 잘 찾아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어서이다. 무엇보다 자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한 것만큼 받는다. 내가 열심히 살면 자식들도 열심히 산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내 평소의 소신이다. 특별히 내세울 게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후회는 없다. 젊어진다면 건강한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그리워진다. 며느리를 만나면 꼭 안아주고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한다.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았고,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고, 수입 내에서 절약하고 살았다.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베풀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므로 아들과 딸도 또한 그러리라 생각한다. 착한 사위 며느리에게도 감사한다. 나는 2명의 손주도 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성이 좋은 인재가 되었으면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서 자녀들 힘들게 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처럼 편히 자는 듯이 가고 싶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운동, 식생활에 신경을 쓰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작성했다. 남편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시 연명의료의 무익함을 느꼈으므로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권유하고 있다. 젊었을 때 바람은 나이 들어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봉사가 되어 남의 봉사를 받고 살게 된 내 삶이 크게 아프지는 않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주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 이 또한 축복이라 생각한다.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경희야. 고술 작가 안덕희.